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영진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다들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려고 그렇게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이 차가운 이 추운 계절에 우리 성형수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다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성형 피크 시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피크 시즌에 맞아서 제가 코 성형 수술 어떻게 해야 부작용이 없고 수술을 무사히 또 만족하게 잘 마칠 수 있을지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서 2026년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주제는 코 성형입니다. 보시다시피 미용 목적의 코 성형과 그리고 우리 코 막힘이 있죠. 그래서 기능 개선 코 수술, 기능 개선 코 성형 수술이라고 성형외과도 비누과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이런 부분을 첫 번째 코 수술을 그냥 대부분 뭐 코에 보형물만 넣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뭐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무지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냥 보형물만 하나 넣어놓으면 콧대도 높아지고 다 좋다. 이게 참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코 성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미용적 개선이 될까? 이 평가하는 평가.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재료. 자, 실리콘이니, 고아텍스, 서지폼이니, 뭐, 다른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또, 연골. 우리 흔히 표현으로 귀연골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귀연골,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그리고 가슴 연골. 이렇게 많이 언급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채취를 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코 수술할 때 기본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디 슈퍼마켓 가듯이 가서 코카콜라 사듯이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그런 시술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조그만 구조물을 조작하는 수술이다 보니 상당한 술기를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코는 분비물이 나오는 하수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감염염증하고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요즘 감염염증 생기는 코의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흡연이거든요. 흡연. 이 흡연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흡연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형별로 짧은 코. 우리 동양인의 특징이 짧고 낮은 low profile, short nose라고 해서 짧고 낮은 코.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게다가 또 다치고 뭐 다른 이유로 선천적이든 어떤 다른 이유로 긴 코, 코가 이렇게 길어서 축 처진 코. 또 코끝이 아주 뷰얼버스하죠. 이렇게 와이드하죠. 이게 복코라 그러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심지어 뭐 외국인 분들 해외 중남미 사례나 이래 보면 여기 피부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동양인은 그렇게 하면 흉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휜코, 코가 휘어 있습니다. 휜코. 휜코를 교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기능 개선 코 성형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뼈 골절. 가끔 가다가 이제 119에서 연락이 와요. 골절이 됐는데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요즘 비침습적으로 코를 어떻게 수술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총괄해서 제가 오늘 또 아니면 몇 회에 걸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 개선 코라고 좀 전에 언급을 드렸죠. 비염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런 겨울철에 감기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환절기 또 계절이 바뀌는 이런 시기에 알러지의 물질에 따라 뭐 콧물이 줄줄줄줄 나요. 또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 그리고 아마 이 코성형이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부작용. 코의 가장 큰 부작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염염증입니다. 감염염증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담배 피우면 요즘은 보상도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담배를 피우고 코성형 수술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경각심도 제가 고치시키려고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는데, 자, 이렇게 짧은 코. 그냥 이래 뵙기에는 이 짧은 코가 저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코끝이 뭐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우습게 이야기하면 코뿔소 코라 그러죠. 아주 길게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런 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높이려고 하면 사실은 코끝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사실은 저런 코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또 요즘 MZ세대는 개성의 세대라고 하니까 이런 짧은 코를 어떻게 교정하는지,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코뼈 골절이 돼서 코끝이 처져 버렸어요. 드롭드 노즈라고 해서 드롭드 네이절 팁, 이게 밑으로 처져 버렸죠. 이 부분을 이렇게 교정을 함으로써 튀어나온 입도 들어가 보이게끔. 자, 그리고 이렇게 코뼈가 골절이 됐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밀렸죠. 그러면서 휜 코가 되고, 또 이름으로써 코막힘, 이런 부분을 제가 두루두루 이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일종의 뭐 부작용은 아니지만은 재수술. 자, 이 코 수술을 했어요. 멀쩡하게 잘 된 코입니다. 그런데 뭔가 코끝이 좀 들려 있다. 너무 인위적이다.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 재수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코성형 30년에 대한 그 경험을 성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 위주로 정리를 했으니 아마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작을 가한 이런 PPT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처음 이제 미용적인 분석. 우리가 코 수술하러 왔는데 단순하게 그냥 뭐 코를 그냥 이렇게 높여달라. 자, 얼마를 높일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코가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렇게 길이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한 5분의 1쯤 되고, 이 각도가 90도 미만이면 이제 우리가 V라인이라고 그러죠. 요 아래쪽 하관이 길이가 조금 짧으면 좀 젊어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코의 높이는 코 길이의 약 한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5에서 60 정도는 서양인입니다. 서양인들은 조금 코 높이가 더 높죠. 그리고 콧구멍하고 코끝하고 이런 관계도 이런 비율이면 좋은데 이걸 100% 맞추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분석한 바로는 김태희 씨가 이 비율에 제일 잘 맞아요. 김태희 씨가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지 마시고 이 비율에 제일 잘 맞습니다. 자, 김태희 씨가 계속 언급될 텐데 이렇게 김태희 씨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미를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의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나와 있는 연예인들 사진이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황금 비율의 이 마스크에 잘 맞아야 되는데 김태희 씨가 가장 이렇게 이 마스크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하고 가장 맞는 비율이니
다른 분들도 계시면 저런 정면 사진을 주시면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콧볼과 우리 비주의 관계, 이런 비율도 아주 중요한데 밑에서 이렇게 우리 코를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면 이 콧구멍과 이 로뷸이라는 이 부분이 2:1 정도의 비율로 보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동양인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비율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잘 당기더라도 2:1이 돼버리면 너무나 인위적인, 우리 가끔 뭐 보시잖아요. 그 강남역 뭐 어디 압구정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너무 인위적인데, 이제 사람들이 헐깃헐깃 보면 흔히 예뻐졌어, 자기를 내가 돈을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 좋아졌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너무 인위적이니까 이상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코 수술 후의 모양들. 자, 이거 제가 수술했던 분들의 다 코입니다. 코가 너무 작고 작으면서 처져 있던 코인데 이렇게 이상적인 비율로 딱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렇게 곡선, 뭐 예전에 버선코니, 뭐 반버선코니 하면 상업적 용어죠. 그리고 코에 버선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코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예쁘고 젊어 보인다. 근데 그 당시의 단점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콧구멍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콧구멍이 과다하게 노출되면 조금 비속어로 싼티 난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그걸 조금 내린 게 뭐 반버선코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의사가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끼리,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직선으로 쫙 뻗게끔 해야만이 남성미가 살아납니다. 또 자, 뭐 이 코도 마찬가지. 약간 쿼터뷰라고 해서 옆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코의 뷰인데 뭐 흔히 이런 경우에 직반이라고 해서 직선과 반은 뭐 어떻게 반버선코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뭐 제가 쿼터코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자, 이 전체적으로 결국은 콧끝만 보더라도 아니면 코만 보더라도 이렇게 얼굴에 잘 맞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라는 표현을 제가 쓰면서 첫 장을 열었었는데, 그럼 코를 어느 정도 높일까? 환자분이 오셨어. 이제 상담을 했어. 원장님, 선생님, 교수님, 코는 어느 정도 높이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예를 들어 경험 있는 선생님들은 직관적으로 예, 몇 미리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뭐 옆모습 이렇게 한번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파일 뷰라고 해서 코가 아무리 높아도 턱이 너무 무턱인 경우에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턱 자체를 뼈를 앞으로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턱 끝에다 보형물을 넣는다든지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넣는다든지 해서 프로파일을 맞춥니다. 이게 이제 직관적인 거죠. 내가 무턱인데. 근데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엑스레이 평가입니다. 자, 엑스레이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굴 크기 그대로 이 골격을 나타내는 세팔로그램이라는 엑스레이가 일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비중격이 이렇게 많이 휘었어요. 이거는 이제 뼈까지 휜 거죠. 아마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는 드물고 선천성 기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쳐서 어릴 적 다쳐서 변형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분도 뭐 비갑계라고 하는 숨을 쉬는 이런 구멍도 지금 막혀 있는 이런 상태고 해서 사실은 나중에 언급할 기능 개선 코 성형 수술의 일종인데, 자, 옆에 모습을 이렇게 제가 프로파일을 이렇게 분석한 걸 보시면, 코가 짧은 코는 아니고 코끝은 얼마, 콧대는 얼마, 이게 한 4mm, 코끝은 코끝도 4mm 이상, 제일 낮은 점을 기준으로 이 정도 하면 이상적으로 높은데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일래요. 요게 아마 가장 이상적인 분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 성형 수술에 뭐 비포나 애프터도 보고 또 재료도 보기 전에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님께서 비중격 망곡증 진단을 받았는데 겉모습은 크게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외형 변화 최소화하면서 기능만 개선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죠. 비중격.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이 중격이 이 코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 비중격이 이렇게 한쪽으로 휘어 있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그냥 이렇게 쉽게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 와류가 생깁니다. 튜블런스. 이 튜블런스가 생기면서 뭔가 코막힘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 비갑계가 점점 비우가 됩니다. 그러니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면 망곡증을 교정을 하면서 대부분은 비갑계도 같이 하는 그런 기능 개선 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은 님께서 원장님 저는 콧볼이 넓은 게 고민인데 뭔가 지석진 씨처럼 인위적으로 좁히는 느낌은 싫은데 자연스럽게 콧볼을 좁힐 수도 있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는 없는데 아마 몇 회에 걸쳐서 이 준비된 자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되게 이 콧볼을 여기다 콧볼 줄이기 위해서 자릅니다. 자르면 이렇게 좀 몰리고 콧구멍이 좁아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이 수술은 최후에 해야 되는 거죠. 코끝을 잡고 이렇게 올리면 아래쪽에 이 콧볼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같이 따라 올라가죠. 어느 정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수술하면 아마 콧볼을 조금 어느 정도 좁힐 수는 있을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그 흑인들, 아프리카 오리진의 흑인들 같은 경우에 콧볼이 아주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죠. 플레어링 되어 있죠. 이 부분, 그런 분들은 아무리 높여도 이 넓어진 콧볼이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잘라내야 되겠죠. 자, 트루님께서 원장님 콧구멍을 의식적으로 넓히면 숨쉬기가 너무 편합니다. 수술적 방법으로 넓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조금 이따 설명할 소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콧구멍을 이렇게 넓힐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넓혀 볼게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우리 콧구멍 안에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가 이렇게 좁혀지는 내측의 밸브가 있고 외측의 밸브가 있는데 주로 내측에 있는 밸브가 클랩스, 주저앉았을 때 이렇게 보면 코 숨쉬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집에서도 본인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이렇게 쉽게 이걸 카틀 테스트라고 해서 되게 기능 개선 코 성형 수술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피부를 당겨보기도 하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여기 내측 밸브, 비밸브에다가 이렇게 넓혀보면 주저앉아 있는 밸브가 이렇게 트이면서 숨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코 전체 이식, 피부 이식은 가능한가요? 아마 큰 사고를 당하거나 화상이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지금 후유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 피부 이식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피부만 이식한다고 이렇게 코에 피부만 이식을 한다고 해서 코 모양이 다 잡힐 수는 없어요. 예전에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코에 우리가 엠빌로프라 그러죠. 이 코의 피부 자체가 화상이나 외상으로 뭔가 덮어줘야 될 때는 피부 이식도 했었는데 코는 단순하게 피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골도 있고 혈관도 있고 다양한 연부 조직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유리피판술 해서 곳곳에서 다른 연골이나 연부 조직을 함께 떼와서 자기 코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난도 수술이겠죠.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이 오셨어요. 눈도 자그만하고 코가 이제 얼굴은 작으시네. 손톱만 하고, 예? 그리고 또 얼굴 형태도 뭐 약간 비대칭이고,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아마 저희 병원에 이 모델이었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프로파일 뷰가 아주 이상적인 뷰로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마도 밋밋하고 코도 작지만 처져 있고 입은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이 프로파일 어널리시스 하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여기에 맞추었더니만 아주 이상적인 코가 이렇게 되었죠. 네? 자, 수술 이후에 아주 미인이 되셨고 아주 앳돼 보이고 좋습니다. 결국 전후 사진이 아주 뚜렷하죠. 이런 사진 뭐 릴스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고 요즘은 인위적으로 AI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제가 정리하자면 일단 미용적으로는 비율과 있사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미용 성형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뻐져야 된다는 거죠. 예뻐져야 환자들이 뭐 큰 돈을 들였는데 만족하고 또 자존감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숨 쉬는 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겠죠. 예? 사실은 코 수술하고 이 코 자체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못하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숨도 겨우겨우 쉬는 경우 그런 아이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요. 근데 또 그런 화면에 잘 나오는 그런 코 모양은 변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이런 비율을 맞추면 만족도가 높고 자존감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최신 경향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해 왔는데 이 최신 경향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코끝은 아주 중요합니다. 코끝을 이렇게 코끝에 있는 연골을 잘 해결해 줘야 짧은 코도 길게 또 낮은 코도 높게 그리고 최근에도 그랬고 재수술이 많습니다. 그게 무리한 수술 자꾸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 전체의 조화, 비율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뼈 수술, 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뼈 수술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만 이렇게 높고 뭘 해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뼈는 너무 무섭다. 예.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술기 및 기구의 발달로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수술 재료도 다양하게 이제 개발이 됐고요. 자, 그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코 수술하고 멍이 든다. 좀 전에도 뭐 질문이 이렇게 절골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 코로 가는 혈관들이 눈에서 기시하거나 눈으로 가는 혈관들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 코를 수술하면 이렇게 멍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해부학적인 것도 고려해서 환자분도 아셔야 되고, 코는 작은 뼈와 연골 2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비중격이 있습니다. 이게 휘어 있으면 이제 비염이 잘 생기죠. 자, 이제 이런 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코가 짧고 낮은데 여기다가 보형물 넣어서는 이렇게 코끝이 쫙 올라온 아름다운 코를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코끝이 중요하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끝은 트리파드입니다. 하나의 삼각대죠. 이 삼각대를 어떻게 길면 위쪽으로 높여서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코끝을 이렇게 잘 높게 하고 또 짧으면 아래쪽으로 당겨줄 수 있어야 자유자재로 된 코 성형 수술이 되는 거죠. 자, 동안이 되는 코 성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비율의 중요성입니다. 낮고 복코고 처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죠. 예? 이 비율을 1대 1대 1의 비율로 맞췄을 때 이분은 1대 한 1.2대 한 0.9쯤 되는 이런 셈이 되죠. 하관이 짧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보시면 조금 짧아지면서 그 비율이 또 코끝도 이렇게 복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이 각도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라고 하는 90에서 한 105도 정도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제가 아까 프로파일로 그러니까 옆모습으로 확인했을 때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에 뭐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수술한 태가 거의 안 난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완전 페이스오프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촬영한 저희 뭐 성형 모델을 주제로 한, 요즘은 이런 방송이 없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에 눈도 작고 코도 작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으로 이렇게 재창술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가지고 왔느냐면 이렇게 방송에 나갈 때는 코도 아주 방송용 코로 이렇게 높이 이렇게 만들어야만이 방송에서 이 렌즈의 이 곡면 때문에 그 왜곡되는 그런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과감한 변신을 했을 때는 내가 바뀌어진 자기 주변의 생활 환경에 사실은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되죠. 이분은 상해 TV의 PD였어요. 소위 그 당시에 이렇게 중국판 미인으로 이 방송을 했었는데 본인이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3개월인가 4개월 이후에 중국으로 갔을 때는 직장 동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이 없어서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와우님께서 코 절골술 이후 뼈가 완전히 붓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붓는다는 그런 시기 자체는 대개 2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약 한 4주 정도 되면 웬만큼 일단은 뼈가 붙어서 어떤 골격을 형성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대개 한 2, 3개월 정도는 걸리죠. 상처 치유의 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A5님께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아도 실비보험이 적용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저 기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비보험에 해당이 되죠. 코 기계 박피술 후에 전체가 하얗게 탈색이 되었는데 레이저나 다른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됐어요. 코 모양은 지금 괜찮은데 피부 이식 받으면 해서요. 자, 피부 이식을 받으면 이식된 그 피부가 색깔이 더 이렇게 침착이 된다든지 까맣게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 박피술 후 아마 반질반질한 상태 같아요. 그러면 그 반질반질한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흉터가 생기면 원래대로 100% 돌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가 생겼기 때문에 코에 흉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흉터 치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기능 개선 코 성형은 보험 적용이 된다는 말도 있고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기능 내가 코 막힘이 있는데 당연히 그게 실비보험이 안 된다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리고 긴 코를 앵그리 젬마님께서 위에 분은 클리어캐스트님께 이 질문이셨고 앵그리 젬마님은 긴 코를 적당히 줄일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보시면 긴 코 어떻게 줄이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just me 남자인데 코 성형을 하면 너무 티가 날까 봐요. 기능 개선 위주로 하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 남자분인데 매부리카 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처져 보이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개선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또 질문을 계속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코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얼굴의 비율이 좋죠. 이제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특히 한가인 씨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가인 씨 정면 사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동양인에서 사실 나오기 힘든 그런 코인데 뭐 내 얼굴 형태가 저기 한가인 씨 같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가인 씨 얼굴이 조금 긴 편이거든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의학 채널이니까 다양한 코 성형 재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가조직이라고 해서 가슴 연골이 있죠. 가슴 연골. 그리고 비중격 연골. 그리고 귀연골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자, 먼저 귀연골 보면 뭐 앞쪽이나 뒤쪽에서 귀의 뒤쪽에서 이렇게 저는 뒤쪽에서 사용하는 채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귀의 이계각 내에 있는 연골을 활용해서 우리가 코끝에 올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펼침 이식이라든지 기능 개선하는 데도 사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중격 연골, 콧구멍을 나누는 이 구조물이죠. 그 안에 내용. 그러니까 이 비중격 연골을 채취했을 때는 사실은 면봉으로 코를 쑤시는 거 이것조차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연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 연골. 요즘 뭐 가슴 연골 많이 사용하죠. 코끝을 이렇게 흔히 코뿔소 코처럼 이렇게 아주 높게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가슴 연골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줄자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예, 이거보다 더 뭐 조금 채취하면 뭐 이거보다 더 2cm 내외로 자르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흉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수많은 환자들 이래 보니까 생각보다 흉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컴플레인은 많이 없는 그런 재료고요. 가슴 연골을 채취하면 뭐 4, 5번, 7, 8번
10번 이하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 가슴 연골의 숫자에 따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량을 채취할 때는 가슴 밑선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가슴 밑선은 아무래도 바로 밑에 폐가 바로 있기 때문에 조금 채취하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번 이하, 9번, 10번 이렇게 내려가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가슴 연골을 활용합니다. 자,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해서 우리 수술실에서 가슴 연골을 채취한다. 이 정도로 해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피지방이라고 해서 코의 피부가 너무 얇다. 이런 경우는 엉덩이에 있는 좀 두꺼운 진피를 써서 이걸 콧대 위에 이렇게 높이면 좋은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자가 조직이고 참 좋은데 이 흡수율이라고 해서 지방의 흡수율이나 또 진피 조직도 마찬가지고, 코가 아무래도 감염염증과 가깝다 보니까 사실은 항생제도 오래 사용해야 되고, 이 진피 지방 이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는 한 달 반 이렇게 늦게까지 코에 대해서 집중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개월 이상 관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잘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육의 막이라고 해서 가슴에 근육의 막을 쓰기도 하지만 가장 쉽게는 이제 척두근막을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제 드디어 실리콘. 상담하러 오시면 실리콘 써요? 아니면 고아텍스 써요? 이거부터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사실은 제일 저는 환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당신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비율대로 하려면 요 정도로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피부가 얇고 아니면 피부가 두껍게 따라 이런 보형물을 쓰자. 근데 환자분들은 뭐 무조건 본인이 필이 꽂혀가 오세요. 자, 실리콘의 부작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리콘은 들어가서 캡슐이 형성되면 안전하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자리 잡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아텍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고아텍스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세포가 차들어와요. 예? 예전에 세포가 안 차들어온다라고 막 우기시는 분도 계셨는데, 뭐 의사 선생님들도 보시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셀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주위에 이제 콜라겐이 형성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얇은 막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late complication, late infection이라고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뭐 실리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실리콘을 쓰고 고아텍스를 쓰는 것은 그 환자분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재수술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 좌우되는 거니까 환자분들이 미리 어떤 피를 갖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텍스라고 해서 겉은 고아텍스, 안은 실리콘이라고 해서 이 보형물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셀 인필트레이션 되면서 잘 잡아주고 또 아래쪽에서는 볼륨을 잘 유지해 주니까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요즘 잘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조진피, 소위 울퉁불퉁함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심지어 한국의 성형외과는 얼마나 발달했느냐, 이렇게 인조진피를 아예 보형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참 굉장하죠. 대한민국의 K-뷰티 미용 성형 재료, 그리고 기증연골이라고 해서 타인의 그 연골을 이 세포가 없이, 면역 반응이 없이 이렇게 가공된 이런 재료도 있습니다. 이 재료를 잘 활용하면은 코끝을 높이고 뭐 이런데 잘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기정연골이 흡수가 잘 된다고 하는데, 흡수의 이슈보다는 또 마찬가지 면역 반응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레이트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그런 면역 반응도 생길 수 있어서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메쉬라는 거, PCL 메쉬라는 거,
이렇게 코끝에 필러, 기둥을 만들 때 쓰는 이런 재료인데, 이 부분은 잘 사용하시는 분은 뭐 안전하게 굉장히 좋으신데,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마케팅만 하다 보니까 감염염증으로 고생하신 스님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쓴 논문 중에 일부분인데, 자가 연고를 쓰면서 이 메쉬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스카폴드, 지지체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도 이렇게 볼게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재수술할 때 이미 이제 처음에 이 수술을 하고, 이렇게 소위 멀쩡한데, 소위 코끝이 너무 들려 있다고 해서 코끝을 내리고 싶다. 이때는 이미 실리콘을, 비중격 연골이나 이걸 받쳐주는 이런 구조물을 이미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 할 수 없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PCL 메쉬하고 자가조직을 써서, 남아있는 자가조직을 써서 이렇게 거의 1년이 지나도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자의 마음은 또 보형물이 싫다 해가지고 빼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결국 이러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 자체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세포가, 지지체, 자가조직처럼 새로운 연골 세포가 자라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 폴리머 같은 걸 잘 사용하면 큰 문제 없이 잘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지지체를 만들어 사용하는 폴리머 수술은 사실 조심해야 되고 잘 선택해야 되고 환자한테도 워닝을 충분히 해야 서로가 불평이 없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쉽게 하는 코 수술로서는 실이 있습니다. 실. 코는 작은 뼈와 연골 2개로 구성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비중격이 있는데, 이렇게 이 삼각대를 어떻게 여기 수술한 것처럼 한번 해보자. 제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 스프링을 이용하면 코끝이 튀어올라요. 이 녹는 스프링입니다. 이 녹는 스프링이 들어가서 코끝을 올렸을 때 아주 예쁘게, 실제로 그냥 수술한 것만큼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더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코끝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실로 했을 때는, 이분 자주 나오셨네요. 자주 이렇게 실로 했을 때는 정말 자기 코처럼 그냥 회복기도 짧고 이게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실로 하는 수술도 다양해요. 이게 오래가는 PCL도 있고 PDO도 있고 또 이렇게 스프링도 있고 또 이렇게 PCL을 넣어서 아예 쿼드리파드, 사각발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 시술의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필러 많이 했죠. 필러 하다가 뭐 실명도 있고 피부 괴사도 있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죠. 근데 미리 실을 넣어놓으면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을 이용한 코 성형이 이렇게 이제 소개된 거죠. 정리하자면, 서머라이즈 하자면, 다양한 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낮은 코, 짧은 코, 이렇게 매부리가 있는 코, 또 이렇게 주저앉은 코, 그리고 비주가 안쪽으로 말려 있는 것도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해결하고, 그리고 찝힌 코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시술은 국소마취로 간단하게 한 1, 20분 만에 끝나는 시술이고요. 사실 남자분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콧대하고 코끝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자 보시다시피 바로 직후죠. 실로 하는 시술. 직후인데 14개월이 지났습니다. 14개월이 지났는데 잘 유지돼요. 네? 잘 유지됩니다. 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잘 유지가 됩니다. 제가 이 조직학적인 소견을 이렇게 갖고 온 것은 이 실의 모양이 다양한데 이 주위에
콜라겐이 들어와서 이 덩어리, 소위 지지체가 아예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위 그냥 필러로 했을 때는 코가 자주 이렇게 쉽게 주저앉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실로 하는 코 성형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자, 또 질문이 오셨네요. 트루님께서 의식적으로 코를 넓히는 질문자입니다. 비밸브 재건수는 어느 정도로 숨쉬기가 불편해야 고려하는 수술입니까? 자, 어느 정도. 이게 객관적으로 이 평가하는 툴이 있습니다. 예, 코로 숨 쉴 때 이렇게 들이마셨을 때 코 숨쉬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평가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평가해서 수술하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 성형, 그리고 A5님께서 코 성형 후 구축이 왔을 때 재수술을 하면 재발의 위험도 내려갈까요? 참 이 답하기 간단치 않은 질문인데, 자, 코 성형 후 구축이 왔을 때는 소위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특히 담배 태우시는 분들 이렇게 생겼는데, 예? 이제 재수술할 때는 소위 보형물을 쓸 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가 조직을 써야 돼요. 예? 자가 조직을 써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가슴 연골 떼고 또 감염 컨트롤 다 해야 되고 또 담배도 태우시지 않으셔야 되고 생각보다 너무너무 이게 간단치 않은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재발의 위험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더 악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코 수술하고 이런 변형이 왔을 때는 재수술할 때 뭐 눈 성형 같으면 6개월도 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풀린 이후에 수술을 하라고 제가 권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또 슬라이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코 성형 수술은 war, 전쟁이다. against, 감염, 흡연, 그리고 콧구멍 모양. 원래 콧구멍 모양이 약간 비대칭이 있는데 이걸 똑바로 할 수는 없어요. 100% 똑바로 할 수는 없어요. 에? 그리고 재발, 지금 감염일 수도 있고 또 매부리 코나 아니면 휜 코를 똑바로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고 심지어는 정부 행사에서도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다음에는 제가 코 성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유형별로 뭐 짧은 코, 긴 코, 휜 코 다양하게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할 텐데, 우리가 코 성형하면 되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가 여기를 이렇게 갖고 온 거는 그냥 이렇게 보형물 하나 넣으면 그냥 코 성형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보형물이 요 위치에 잘 잡고 있으면 괜찮지만은 이게 조금 삐뚤다든지 아니면 이 비율과 맞춰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보형물과 코끝이 이 경계가 또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코끝이 이렇게 올려야 돼요. 코끝을 이거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숙제죠. 이 부분이 숙제죠. 그래서 연골 조작술을 한다는 거죠. 이외에도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재료들이 소위 말해서 이러한 실이죠, 실. 예? 이 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탁 튀어오르죠, 이렇게. 예? 이미 이분도 이 안에 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실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양한 재료들을 위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마 환자분들이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한 내용들은 다음 편, 또 그 다음 편에 걸쳐서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다양하게 주제를 갖고 이렇게 왔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감기 주의하시고 건강 주의하셔야 수술을 받더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